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황배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은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장사였으나 어찌나 셈이 느리고 순박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곰이라 불렀습니다. 황배는 이날도 이른 새벽부터 지게를 치고 뒷산 아래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밭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바위와 자갈이 가득한 거친 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쓸모없는 땅이었으나 황배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곳이었습니다. 황배는 집채만 한 바위를 들어 올리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황배는 바위를 밭 구석으로 옮겨놓고는 밭 한가운데 솟아있는 작은 봉분 2개를 향해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지 왔구만이라. 간밤에는 편히 주무셨는지라. 지는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좀 설쳤구만이라. 황배는 봉분 앞에 앉아 주섬주섬 품에서 개떡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침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십시오. 쑥을 많이 넣어서 향긋할 것이구만이라. 아버님, 이 돌밭이 참말로 야속하지라. 두 분이 이 돌들 골라내시다가 피병들어 돌아가셨는데 지가 아직도 이걸 다 못 골라냈구만이라. 마을 사람들은 지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앞디다. 이 쓸모없는 땅 팔아서 쌀이나 사 먹지. 뭐 타러 끼고 있냐고 합디다. 황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아버님, 지는 절대 안 팔 것이구만이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지라. 황배야, 이 땅 밑에 우리 가족 살릴 보물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돌을 골라내라. 지는 그 말씀 믿구만이라. 금이 나오든 은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피땀 흘린 이 땅을 지키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가 힘 하나는 장사니까 언젠가는 이 돌 다 드러내고 옥토로 만들 것이구만이라. 그러니 지 걱정은 마십시오. 우직한 아들의 독백이 돌밭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황배는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돌을 날랐습니다. 그 모습은 미련해 보였으나 한편으론 숭고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장터 뒷골목에 허름한 폐가, 그곳에는 마을의 또 다른 명물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고 있는 연화의 얼굴은 숯검댕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도 배곡 같은 피부와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식은 재를 더 묻히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참아야 한다. 더 더럽게, 더 미친년처럼 보여야 한다. 연화는 본래 한양 명문가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영모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이 먼 산골까지 도망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탐욕스러운 사내들이 그녀를 놀이개로 삼으려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3년 전 자신을 겁탈하려던 왈패의 눈을 찌르고 도망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짐승처럼 대한다면 기꺼이 미친 짐승이 되어 살아남겠노라고 말입니다. 연화는 머리에 꽂았던 꽃을 꺾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이내 눈빛을 획 뒤집었습니다. 날이 좋구나. 서방님 찾으러 가야지. 개똥이 서방님, 소똥이 서방님. 폐가를 나서는 연화의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광녀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장터의 아침을 갈랐습니다.
한편 읍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이 고을의 만석군이자 호색한인 오만석의 집 사랑방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씁쓸한 표정으로 탕약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맘만 쓰고 효과는 하나도 없구나. 좋다는 녹용이며 산삼이며 다 먹어봐도 밤만 되면 내 그곳이 시든 파김치 마냥 길을 펴지 못하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오만석은 빈 사발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55의 나이. 돈과 권력은 넘쳐났으나 늙어가는 육체와 사라지는 정력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방울 소리와 함께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만석의 전속 무당이자 그의 비위를 맞추며 재물을 뜯어내는 왕무녀였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약으로 될 일이면 제가 나서지도 않았겠지요. 이 왕무녀가 밤새 신령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아주 기가 막힌 공수를 받아왔습니다. 신령님이 뭐라 하시더냐? 내 양기를 되살릴 방법이 있다더냐? 왕무녀는 오만석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교활한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암요. 잊고 말고요. 대감마님, 혹시 마을 어귀에 사는 황배라는 놈 아십니까? 그 꿈 같은 놈 말하는 게냐? 알지. 힘만 세고 멍청한 놈 아니냐? 그놈이 가진 뒷산 돌반 말입니다. 거기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제가 영안으로 보니 그 땅에서 붉은 기운이 솟구치는데 그게 바로 천하제일의 남근열입니다. 그 땅의 기운을 받으면 대감마님은 다시 20살 청년처럼 밤을 지새우게 되실 겁니다. 오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 쓸모없는 돌밭이? 아이고, 대감마님, 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땅의 기운이 세다는 증거지요. 황배 그놈이 왜 그리 힘이 세겠습니까? 다 그 땅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놈을 쫓아내고 대감마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왕무녀의 말은 반은 거짓이고 반은 사기였습니다. 그저 오만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판이라도 크게 벌여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정력의 눈이 먼 오만석에게는 구세주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 당장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여봐라. 마름을 불러라. 오만석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며칠 뒤 오만석은 관아의 이방까지 대동하고 황배를 찾아갔습니다. 황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 갈다가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놀라 쟁기를 놓았습니다. 황배야, 일손이 바쁘구나. 내 긴 말 아느마. 이 돌밭 내게 넘겨라. 쌀 5가마니 쳐주마. 이 척박한 땅값이고는 후한셈이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안 팝니다. 우리 부모님 유언이 있는 땅이라 절대 안 됩니다. 황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방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허, 이놈 보게 관아의 세금 장부를 보니 내 놈이 밀린 세금이 꽤 되더구나. 오대감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데 감히 거절을 해? 관아로 끌려가서 볼기짝이 터져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방은 오만석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터라 없는 세금까지 들먹이며 황배를 겁박했습니다. 황배의 덩치는 컸지만 관아의 위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으리, 밀린 세금이라니요? 지는 꼬박꼬박 냈는디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황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만석은 혀를 차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쯧쯧, 우는 꼴하고는. 내 며칠 말미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거라. 땅을 내놓든지 아니면 관아로 끌려가든지. 오만석 일행이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화자 좋다. 내 서방은 어디 갔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던데. 연화였습니다.
머리에는 쑥대머리를 하고 얼굴에는 숯검댕을 칠한 연화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에잉, 재수없게 저 미친년이 또 왔네. 야, 길 막지 말고 비켜라. 그때 연화의 눈이 오만석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오만석을 보자마자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서방님 여기 계셨네. 서방님,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지는 줄 알았구만. 이리 와서 입맞춤 한번 진하게 해봅시다. 저 더러운 년. 저리 꺼져라. 야, 이놈들아, 뭐하냐? 저 년 떼어내라. 오만석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화를 떼어내려 했지만 연화는 거머리처럼 오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잉 서방님,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 밤에 좋았잖소. 내 몸이 달아오른단 말이오. 이런 고얀 년을 봤나. 감히 대감만이 목체에 손을 대. 부정탄다. 썩 물러가라. 왕무녀가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왕무녀의 손을 뿌리치며 깨르르 웃어댔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요? 서방님 첩이요?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곶감 같네. 서방님은 나 같은 탱탱한 홍시를 좋아한단 말이오.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만석은 클투성이가 된 비단옷을 털며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만석의 머릿속에 기막힌 묘수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저 곰 같은 황배놈과 저 미친년 연화를 엮어버리면 어떨까? 황배놈은 장가 보내준다는 핑계로 땅 문서를 담보로 잡고 저 재수 없는 미친년은 황배놈 집에 가둬버리면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말로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로구나. 오만석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짐짓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 저 연화년이 양기가 넘쳐서 저리 날뛰는구나. 황배 너도 아직 홀몸이지 않느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중매를 서주마. 저 연화와 혼례를 치르거라. 예? 지더러 저 처녀랑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나으리. 지 같은 놈한테 시집 오면 고생만 합니다. 참말 마라. 혼례 비용은 내가 다 대주마. 쌀 2가마니면 족하겠느냐? 대신 내 그 돌밭 문서를 잠시 내게 맡겨라. 빚을 다 갚으면 돌려주마. 황배는 기가 막혔습니다. 강제로 장가를 보내는 것도 모자라 땅 문서까지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옆에 있던 이방이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대감의 호의를 무시하면 당장 곤장을 칠 것이다. 선택해라. 혼례냐 곤장이냐? 결국 황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만석과 왕무녀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황배의 마당에서 마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상 하나 없이 멍석 한 장 깔아놓은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몰려들어 킥킥댔습니다. 곰 신랑의 미친년 각시라니 아주 천생연분이구먼. 오늘 밤에 집 기둥 무너지는 거 아니여? 황배 저 착한 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연화는 이날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지곤지 대신 시뻘건 고추장을 양볼에 찍어 바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절을 하라니까 냅다 춤을 추고 술을 따르라니까 술병을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술맛 좋다. 서방님도 한 잔혀. 오늘 밤 내가 잡아먹어 줄 테니까. 연화는 입에 머금었던 술을 황배의 얼굴에 뿜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황배는 얼굴에 흐르는 술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에게 흙을 뿌려대는 연화의 난동 속에 혼례식은 난장판이 되어 끝났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만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꼴 좋다. 애군 덩어리들을 한데 묶어놨으니 내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로구나. 왕무녀야, 이제 저 땅은 내 것이다. 황배놈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조만간 문서가 내 손에 들어올 게야. 암요. 대감마님. 이제 저 남그녀의 기운을 받아 대감마님은 천하제일의 사내가 되실 일만 남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두 악당의 웃음소리가 황배의 초가집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바보라 비웃던 곰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관녀가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줄은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황배의 신방에도 정막이 찾아들었습니다. 신방에 들어온 황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서 흐느적거리고 있었지요. 부인. 제발 물지만 마십시오. 지가 통뼈라 이빨 다칩니다. 그냥 저기서 주무십시오. 황배는 연화가 언제 달려들어 물어뜯을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떠온 물대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웜에? 왜 문을 잠그는겨? 나 때릴라고? 연화는 대답 없이 물을 끼얹어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숯검댕과 흘탕물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헝클어진 쑥대머리를 풀어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잠시 후 황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굿판을 벌이던 광녀는 온데간데 없고 달빛보다 희고 복숭아꽃보다 고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황배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녀님, 지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요? 아니면 저승에 온 건가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지가 장가간 첫날 밤에 죽었나 봅니다. 황배가 덜덜 떨며 절을 하려 하자 연화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서방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또렷했습니다. 예? 미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비는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선비입니다. 이 얼굴 때문에 기생집에 팔려갈 뻔하여 스스로 얼굴에 칠을 하고 미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만석 같은 늙은 구렁이의 눈에 띄었다면 제 인생은 이미 끝장이 났을 겁니다.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배는 멍하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차라리 오만석의 첩이 되느니 우직하고 심성이 고우신 서방님 곁이 낫겠다 싶어 이리 왔습니다. 서방님이라면 제 진짜 모습을 보시고도 저를 지켜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황배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보 취급받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귀한 여인이 믿음을 주다니요. 황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켜주다 마다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부인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것이구만이라. 누가 건드리면 이 황소임으로 뿔따구를 뽑아버릴랑게라. 황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황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략과 배짱을 겸비한 난세를 헤쳐온 여장부의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힘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만석은 돈과 권력이 있고
그 옆에는 교활한 왕무녀가 붙어 있습니다. 저 둘을 잡아야 우리 땅도 지키고 서방님의 억울함도 풀 수 있습니다. 제 말 들으시겠습니까? 암만 입죠. 부인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라. 지가 뭘 하면 됩니까? 그럼 내일부터 서방님은 천하에 없는 바보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친년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깔보고 방심할 때, 그때 저들의 급소를 찌를 것입니다. 그날 밤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는 부부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사내와 광녀라 불리던 여인,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던 두 사람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통쾌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야담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한 복수극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산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거친 쇠붙이 소리가 황배의 돌밭을 뒤흔들었습니다. 5만석의 명을 받은 하인들과 왈패 10수명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처럼 살기등등하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콱직. 단단한 돌과 곡괭이가 부딪히며 튀는 불꽃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인들을 진두지휘하는 마름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더 깊이 파라.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속 깊은 곳에 해춘의 기운이 흐른다 하셨다. 잡초 뿌리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뒤집어 엎어. 황배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밭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화가 미리 일러둔 대로 그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세상 잃은 사람처럼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굵은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땅인디 지가 못나서 이 꼴을 보고마니라. 이놈들아, 전벌이 안 무섭냐? 남의 조상님 묘자리를 이리 파헤치고도 내 놈들이 발 뻗고 잘 줄 아느냐? 황배는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내 놈이 빚을 안 갚아 넘어온 땅 아니야. 억울하면 돈을 가져오던가. 자, 무엇들 하느냐? 저기 저 큰 바위부터 드러내라. 하인들이 거대한 바위 밑으로 지렛대를 들이밀던 그때였습니다. 밭둑 너머 덤불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르, 크악, 캬악.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에 하인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산짐승인가? 모두의 시선이 덤불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덤불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머리를 산발한 여인 하나가 내 발로 기어 나왔습니다.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혼례를 치르던 그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치마 저고리 사이로 흙탕물이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눈동자는 흰자위가 다 드러나도록 뒤집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두꺼비가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듯 기이한 동작으로 밭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누가 내 잠을 깨우느냐? 마름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이 또 왔네. 야, 저 년 잡아라. 공사 방해하지 못하게 끌어내. 하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하인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쳐박고 흙을 한 줌 쥐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으드득, 으득. 돌 씹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고개를 획 돌려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서린 살기가 어찌나 흉흉한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맛이 없구나. 쇠 맛이 나. 피 맛이 나. 너희들 피 맛이 난단 말이다.
연화가 괴성을 지르며 하인들에게 흙을 뿌려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오만석의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양기를 되살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쯧쯧.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일들 안 하고 뭐 하는 게야? 가마문이 열리고 오만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연화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마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맹수처럼 가마채를 붙잡고 오만석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내 이놈, 두꺼비 집을 부수느냐. 깜짝이야. 저거 치워라. 오만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연화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습니다. 연화는 오만석의 비단 옷자락을 움켜쥐고 그의 귓가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석의 가장 깊은 공포,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를 정조준한 비수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지신의 배꼽을 건드려? 이 땅은 암두꺼비가 알을 품은 명당이거늘. 쇠붙이로 배를 갈랐으니 그 화가 내 놈에게 미칠 것이다. 무슨 화 말이냐? 놓거라. 이거 놓친 못해. 씨가 마를 것이다. 내 놈 아랫도리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오늘 밤부터 내 놈의 약물은 말라비틀어진 고추처럼 시들어. 영영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크아아. 그 말은 오만석에게 천둥벼락보다 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씨가 마른다. 시든다.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오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사타구니를 움켜쥐며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된다.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왕무녀 어디 있느냐? 빨리 와서 인연 좀 떼어내라. 오만석의 다급한 외침에 뒤따라오던 가마에서 왕무녀가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무복을 휘날리며 손에는 커다란 방울과 부채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이 잡기야. 감히 대감만이 목체에 손을 대다니. 왕무녀는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옷만이 판매 후 동의 용왕, 서의 용왕 다 물러가고 천지 신명께서 굽어 살피사 이 더러운 객기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퇴. 왕무녀는 품에서 팥과 소금을 꺼내 연화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눈과 입으로 들어갔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의 입가에 서린 미소가 더욱 기괴하게 번졌습니다. 왕무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년이 감히 내 구역에서 설쳐. 이참에 대감마님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고 굿값이나 두둑이 챙겨야겠구나. 왕무녀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춤을 추며 연화를 압박했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 부적으로 내년을 꽁꽁 묶어 지옥불에 던져주마.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연화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왕무녀의 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날뛰던 광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도 섬뜩한 정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시끄러워. 그 아이가 운다. 내년 등 뒤에서 울고 있어. 왕무녀의 방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라니? 연화는 손가락을 들어 왕무녀의 등 뒤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보인다. 보여. 물에 퉁퉁 부른 처녀가 내년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머리카락이 미역 줄기처럼 축 늘어져서 내 목을 칭칭 감고 있어. 왕무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마을 최부자댁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을 때 왕무녀는 천도제를 지내면 낫는다며 거액의 굿값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굿을 하는 신용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딸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헛것을 보다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왕무녀는 그 길로 야반도주하여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왕무녀만의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왈패 뺀지리를 시켜 왕무녀가 술에 취해 주막 주모에게 흘린 말들을 모두 수집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정보를 무기로 완벽한 빙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왕무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인연이 그걸 어떻게? 설마 진짜 귀신이 보이나? 이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썩 닥치지 못할까? 왕무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왕무녀를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꼴깍거렸습니다. 꼴깍, 꼴깍.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요. 무녀님, 제 돈 내놔요. 내 목숨값 내놔요. 연화는 갑자기 처녀 귀신이 빙의된 듯 왕무녀의 목소리와 억양을 흉내내며 왕무녀의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년이 훔쳐간 내 옷가락지. 내년 속옷 안에 숨겨뒀지. 그거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왕무녀는 실제로 훔친 옷가락지를 속옷 안주머니에 꿰매어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무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줘.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왕무녀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방울과 부채를 내팽개치고 머리에 쓴 관까지 벗겨진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천하의 왕무녀가 미친년 앞에서 오줌을 지릴 듯이 떠는 꼴을 보며 하인들과 마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마에 앉아있던 오만석은 이 광경을 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왕무녀가 저리 꼼짝 못하는 걸 보니 저 미친년에게 진짜 신기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까 나한테 한 저도 진짜란 말인가? 오만석의 손이 다시 사타구니로 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랫도리가 서늘하고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꺼비가 노했다. 이 땅을 건드리면 대감의 양기는 오늘 밤으로 끝이다. 지금 당장 흙을 덮지 않으면 내일 아침 대감은 고자가 되어 눈을 뜰 것이다. 캬! 연화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밭두렁을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돌밭의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오만석의 뼈마디를 울렸습니다. 아,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오만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철수해. 누가 땅을 파라고 했느냐? 당장 흙을 덮어. 두꺼비 집을 원상복구 시키란 말이다. 하지만 대감마님, 회춘의 기운이 회춘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내 놈들 목을 칠 것이다. 오만석의 불호령의 하인들은 부랴부랴 파헤친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저주 한마디가 오만석의 탐욕보다 더 큰 공포를 자극한 것입니다. 너 뭐 하느냐? 어서 일어나서 비손해라. 두꺼비 신령님께 잘못했다고 빌어. 더 센 부적을 써오란 말이다. 오만석은 넋이 나간 왕무녀를 발로 차며 재촉했습니다. 왕무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두꺼비 신령님, 노여움을 푸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난장판이 된 돌밭 한가운데서 황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웜에 우리 마누라가 연기를 잘한다고는 했지만
저건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여? 나도 오줌 지리겄네. 황배는 연화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겁이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만석의 눈에는 더욱더 신빙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오만석 일행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돌밭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눕더니 하늘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배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물병을 건넸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아까는 진짜 무서웠구만이라. 연화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흙 묻은 소매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서방님? 저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겁쟁이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쟁이들 말입니다. 왕무녀는 제 과거가 들통날까봐 무너졌고 오만석은 정력을 잃을까봐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첫 번째 승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만석은 겁을 먹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간절해졌을 테니까요. 이제 왕무녀의 약발이 떨어졌으니 오만석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 어쩐답니까? 또 쳐들어오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승부는 공포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오만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덫을 물게 만들어야지요. 연화는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내 황배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이 약초를 저기 웅덩이에 푸세요. 그리고 뺀질이에게 가서 전하세요. 내일 장터에서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오만석에게 회춘의 샘물을 맛보여 줄 차례입니다. 황배는 주머니를 받아들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만석은 전날의 망신을 만회하려는 듯 더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장터를 거드름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사람 힘이여? 황소도 저리 쉽게는 못 들 것이구먼. 황배 저 놈이 갑자기 뭔 보약을 먹었대. 어제까지만 해도 비실대던 놈이. 오만석이 고개를 돌려보니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황배가 쌀가마니 5개를 지게도 없이 한 번에 짊어지고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황배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오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놈이 미치더니 힘까지 장사가 되었구나. 여봐라, 가서 무슨 영문인지 알아오너라. 하인이 달려가 수소문해 보니 왈패 뺀지리가 약장수 좌판 위에서 침을 튀기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 글쎄, 황배저 곰탱이가 어제 뒷산 웅덩이 물을 마셨는데 그게 바로 산신령이 두꺼비에게 내린 회춘수였다지 뭡니까? 그 물을 마시자마자 밤새 안방마님. 아니, 그 미친 각시를 아주 혼절시킬 정도로 기운이 펄펄 넘쳤다지 뭡니까요? 아차차, 뭡니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오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회춘수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탐욕만이 꿈틀거렸습니다. 오만석은 체면도 잊고 황배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놈이 마셨다는 그 물, 그게 어디 있느냐? 어서 바른 대로 대거라. 황배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으리,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각시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구만이라. 그 물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임자가 따로 있다니. 이 고을의 모든 물과 땅은 다 내 것이거늘. 당장 그곳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내 놈 뼈를 추려낼 것이다. 그때 연화가 쭈그려 앉아있던 멍석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표주박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정체불명의 탁한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거 우리 서방님 물이요.
이거 마시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죽은 지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 그랬어. 늙은이는 안 줘. 절대 안 줘. 연화는 표주박을 가슴에 품고 오만석을 경계했습니다. 오만석의 눈에는 그 탁한 물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감롯으로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양기를 되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지요. 왕무녀가 옆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조심하십시오. 전현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릅니다. 불 색깔이 영 찜찜한 것이. 내년은 닥치거라. 어제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망신만 당한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냐? 오만석은 왕무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품에서 황배의 돌밭 땅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보아라. 내 서방이 빚 대신 맡긴 땅 문서다. 이 물을 내게 넘기면 이 문서를 돌려주고 빚도 없던 걸로 해주마. 쌀도 10가마니. 아니, 20가마니를 주마. 어떠냐?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침을 질질 흘리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필요 없어. 쌀밥에 터지게 먹게 해줄겨. 그럼 바꿔. 서방님, 쌀밥 먹자. 연화가 표주박을 내밀자 오만석은 낚아채듯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땅 문서를 황배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오냐. 거래는 성사되었다. 여봐라, 못하느냐? 당장 쌀 창고를 열어라. 오만석은 표주박을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드디어 회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탁한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비릿하고 쓴맛이 났지만 오만석에게는 그저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물을 마신 지 반식경이나 지났을까요? 오만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를 문지르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온다. 기운이 온다. 아랫배가 뜨끈뜨끈한 것이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것 같구나. 으하하. 내가 다시 사내가 되었다. 오만석은 주체할 수 없는 열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기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약초 주머니에 넣었던 것은 강력한 사아제인 피마자, 기름과 복통을 유발하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독초들이 섞인 특제 무력이었습니다. 끙. 배가 왜 이러지? 어이쿠, 나 죽네. 갑자기 오만석의 배 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꾸르르, 콰광. 참을 수 없는 복통과 함께 괄약근의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석은 사색이 되어 엉덩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변소가 어디냐? 다 비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석은 그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푸드득.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자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하의 만석군 오만석이 똥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구르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개망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창자가 꼬이는 것 같다. 전현이 내게 독을 먹였구나. 여봐라. 전현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오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조차 냄새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던 연화가 천천히 오만석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숯검댕 묻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광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기품을 지닌 명문가 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꼿꼿한 자세로 오만석을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오만석, 듣거라. 내 놈의 그 더러운 뱃속에는 똥만 찼더냐? 탐욕과 색욕에 눈이 멀어 똥물과 약물도 구분하지 못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구나. 오만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년이 미친 게 아니었더냐? 감히 양반을 능멸하다니.
능멸은 내 놈이 먼저 하였다.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빨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탈하려 했으니 이것이 하늘의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 놈이 마신 것은 내 탐욕의 찌꺼기다. 평생 그 냄새를 풍기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거라. 연화의 호통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당당한 기세에 압도되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황배가 땅 문서를 품에 꼭 안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으리, 지는 힘은 세지만 남을 해코지하는 법은 모릅니다. 허나 나으리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면서 어찌 그리 마음을 못되게 쓰십니까? 이 땅은 제 부모님 피땀이 서린 곳이니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꿉니다. 이제 그만 욕심 버리시고 사람답게 사십시오. 순박한 황배의 진심 어린 충고는 오만석의 뼈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오만석은 결국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무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군중 속으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황배가 이겼다. 저 못된 오만석이 똥벼락을 맞았어.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황배와 연화를 애워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황배의 돌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배는 약속대로 묵묵히 돌을 골라냈습니다. 연화의 지혜로 쌀을 판 돈을 마련해 소를 사고 부부가 합심하여 일군이 그 거칠던 돌밭은 어느새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큰 바위를 드러낸 자리에서 맑은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약수가 터진 것입니다. 해질녘. 황배와 연화는 밭두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참말로 고맙구만이라. 부인 덕분에 땅도 찾고 이렇게 사람답게 삽니다. 지는 평생 부인을 업고 다녀도 모자랍니다. 연화는 황배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맑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보물은 땅속에 있던 게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서방님의 그 우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보물입니다. 허허, 지는 쑥스럽구만이라. 그래도 지는 곰이라 행복합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옥토가 된 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비웃음을 샀으나 우직하고 선한 마음은 결국 거친 돌밭에도 꽃을 피워냈습니다. 저 멀리 황배네 초가지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도록